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 관련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 트럼프가 WTO 관련해서 탈퇴 발언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무역 분쟁 관련돼서 관전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중국을 투자하는데 방향이나 힌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독일에서 발표했었던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내용의 중국판 버전으로 보시면 되세요. 지금 한창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 지난 대선 때서도 이제 후보들마다 이야기했었던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 되고요. 중국도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중국이 상황적으로 불리하게 되면서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내에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중국이 좀 싫은 이유들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할 거 다 하고 이제 조금 불리하니까 조금 잠잠해지겠다 이런 건데, 우선 잠깐만 보시죠. 뭐냐면은 2025 관련돼서 중국에서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상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 때 이런 영상이 홍보 영상이 타고 있는 哇哦，2045是新中国成立100年。对了，2025是制造大国向强国转变的第一步。If you want to know, just gonna do first.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노래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챔피언 기업도 만들고 산업군에서도 리딩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10개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게 첫 번째 이제 IT 신기술, 두 번째가 정밀 수치 제어 로봇, 그리고 세 번째가 항공우주, 네 번째가 그 하이테크 선박,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철도 장비,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절약, 일곱 번째가 신소재, 여덟 번째가 의료 장비, 아홉 번째가 농업 자동화, 열 번째가 전력 장비, 전력 설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고 이런 산업군에 있어서 글로벌 챔피언 기업을 내어놓고자 하는 게 중국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 일자리 이런 부분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목적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보시면 아직까지는 2015년도 기준으로 산업 자동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요 이제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산업 자동화 수준과 중국의 산업 자동화 수준을 보면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나 일본보다도 자동화가 더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중국 당국에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GDP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보다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죠. 과거 값싼 인건비의 중국 이제 조금 옛말이 됐는데요. 한국의 기업들도 이전에 그 노동력 때문에 값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은 현재 떨어지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이 생산성도 올라가고 임금 상선 수준과 이 생산성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중국 당국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제 2025에 있어가지고 선두에 서 있는 대표 기업들이 하이얼 그리고 사니. 하이얼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기업 다 알고 계시죠? 청도 하이얼. 그리고 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기계 설비. 그리고 와이차이 같은 경우 자동화 설비, 상해 전략, 에너지 장비. 이런 분야들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례예요.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주도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챔피언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은 2000년, 2010년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속도가 매우 빨라졌어요. 보시면은 독일 산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속도가 매우 이제 더딘 상황이고요. 반면에 미국이랑 중국이 매우 빠르죠. 미국은 꾸준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도약하는. 이때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4.0 분야가 중국에서 이제 목표하는 수준이 주력이 되는 부분이 가장 최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산업 로봇. 전통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화 시키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이 이런 산업 자동화 설비 로봇을 보게 되면은 이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 70% 가량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모터라든지 이제 컨트롤 박스 그리고 기어는 측량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정밀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 이런 기업의 선두 기업이 많고요. 실제 중국이 이런 부분 목표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기업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인수를 시도를 했었고 실제 인수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쭉 이렇게 보시면은 타겟 기업들 그리고 그 어느 나라 기업이냐면은 대부분이 독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때는 2016년도까지 데이터인데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수를 해나가는데 기업 대 기업으로 서로 간에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면에 숨어있는 중국의 정부 자금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보시면은 자금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죠. 중국 기업들.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들 다 중국 그 국유 기업들 그리고 정부 돈이
민간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하대요. 그리고 독일, 헝가리, 일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하는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많이 타겟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자본을 통해서 기술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위기의식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현재 실제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 현실화되고 있고요. 독일은 더 심각합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앞에서도 보셨지만 독일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뒤늦게 좀 막으려고 나서고 있는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독일에서 이거를 좀 방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유럽들도. 유명한 뉴스였죠. 볼보,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벤츠, 지리 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을 인수했던 영향권을 가지고 기술을 빼나가는 거죠.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변화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도 자동차 판매는 전부 다 수입차였거든요. 중국은 그 외국의 기업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러한 주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합작회사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폭스바겐, 광저우 자동차는 닛산, 그리고 지리 자동차는 다른 볼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작회사 형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합작회사 이외에도 합작회사를 하면서도 자체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상하이 자동차 자체 브랜드, 그리고 이제 광저우 자동차 자체 브랜드,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비아트, 이런 자체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자국민들조차 중국의 자동차 하면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입차를 되게 많이 선도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거의 마켓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흐름이. 중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동차 기술력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엄청 밀렸고요. 전망 자체가 박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력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는 이제 독일 당국에서도 중국의 투자를 경계한다, 이제 꺼려한다, 이런 뉴스인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총 69건의 인수 합병이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독일 기업의 주요 핵심 기업 69개 기업을 집어삼킨 거죠. 2011년도 때는 18건이었는데 이번에는 2017년도 작년 기준에서는 69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2018년도 6월달 8월 6일날 기준으로 전력회사까지 중국의 자본이 손을 뻗치니까 독일 당국에서 이거를 저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이러한 흐름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의 3대 기업, BAT, 바트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기업들이
이제 중국 자본이 미국에 흘러갔던 자본의 한 50% 정도, 전체 440억 정도, 440억 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250억 불을 차지하는 한 50% 가량이 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투자 자금입니다. 중국에서 원하는 바죠. 중국 당국에서 글로벌 챔피언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4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부의 목적과 방향과 개인들의 기업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만이기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지금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이 수백억 건에 대해서 스틸링, 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IP 해킹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난 수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빼내왔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중국 정부 당국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속된 말로 뚜껑 열릴만 하죠. 막말로.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런 부분을 리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만 우려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은 절대 윈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공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거지, 뭐 상호 이게 공생을 하거나 윈윈이 되는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국도 있죠. 독일, 미국, 한국, 일본, 특히 우리나라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적반하장으로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지금 현재 8월 24일자 기준이죠. 뉴스 나온 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 플랜에 따라서 보면은 중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관세 부과 WTO에 제소했던 부분이 미국한테는 불리하다고 하네요. 실제 WTO 제소 가게 됐을 때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50%가 안 됩니다. 거의 미국이 이기는 게 통계로 보면은 최근에 한 10건 중에 8건은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럴 바에는 우리는 WTO 탈퇴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WTO를 제가 적반하장으로 제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혜택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국 기업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 동등한 외국 기업들한테는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WTO 규정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아주 애매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힘의 원리로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거 보면 짜증나죠. 막 뭐 미국 입장이 아니더라도 뭐 당장에 한국의 기업들, 최근에 롯데나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여타의 기업들 보게 되면은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는지 저희가 눈으로 봤잖아요. 실제
그래서 트럼프가 자국에게 USA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린 탈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불공정 거래도 있지만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개발이라든지 방향성, 정책성이 기업들과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계를 하는 거고 독일도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저희 대한민국은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받고 싶어 하시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